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아침부터 물폭탄이 쏟아진 것 같은 하루입니다. 네. 굉장히 또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물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고요. M7 종목들 모두 다 밀리면서 나스닥 지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또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네, 나스닥이 이 정도로 이렇게 큰 폭으로 밀렸던 것을 얼마 만에 본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적응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방비를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을 짜봐야 될 것인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소식들 전하면서 전략까지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증시부터 함께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의 반대를 고민하다가 비유동성보다 그냥 무동성이라고 써봤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되지 않는 그것의 만남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시장을 답답하게 만드네요. 하락과 무동성의 콜라보로 인해서 어제장 시장은 정말 어렵게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8% 하락이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낙폭 확대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좀 줬고요. SK하이닉스가 5% 정도 밀렸고 HBM 관련한 종목들의 낙폭이 좀 더 도드라졌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1.2%, 반도체 소부장이 계속 좋지 못하고요. 2차 전지 소재도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을 좀 방어했던 쪽은 화장품단이었는데요. 상반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북미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힘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은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이었죠. 블룸버그와 인터뷰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 그리고 각 국가별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IRA와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효율성 비판을 꺼내들었어요. IRA, 전기차 풍력 보조금 정책 폐기 가능성이 시사됐다라는 언론 분석이 있었고요.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100% 가져갔다. 우리는 그들의 보험에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 대만은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뒤따랐습니다. 그에 앞서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은 중국에 대한 60에서 100% 관세, 그리고 모든 수입품은 10% 보편적 관세를 때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했었죠. 전반적으로 기조를 볼 수 있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의리보다는 명확하게 돈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하다. 여전한 트럼프의 성향을 알 수 있었고요. 대만을 때렸지만 우리가 같이 맞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는 동맹 반도체 국가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같이 거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까지 대만에 대한 코멘트가 좀 확대돼서 해석이 됐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든이 했던 IRA, 칩스법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트럼프의 움직임 속에서 함께 타격을 받은 한국, 대만, 일본 등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그리고 어제 코스피도 같이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죠. 어제 시장에 대한 짤막한 정리였습니다. 자, 유달리 요즘 반도체 섹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상반기 AI 패러다임 내에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HBM 그리고 좀 덜 갔던 삼성전자의 추격까지 반도체 쪽에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탄탄했던 AI 성장 스토리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했던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요 며칠 반도체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순환매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런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자극한 것은 트럼프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에서 러셀 2000 쪽으로 중소형으로 자금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로테이션이 돌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팔 대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올랐던 종목들, AI 반도체 내 종목들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것이 로테이션 속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으로 좀 자극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ASML 실적이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에 좀 못 미쳤어요.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의 IRA와 칩스법 효율성을 비판했던 어제 목소리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반도체 쪽 종목들도 내렸고요. IRA 쪽에 대한 우려감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일단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HPSP, 테크윙, 한미반도체, 물론 테크윙은 좀 개별 이슈도 있었고요. 저렇게 HBM 쪽에 색이 짙은 종목들의 낙폭이 커졌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위치가 궁금할 때 전화해서 첫 마디가 이거죠. 너 어디야? 근데 반도체의 위치가 궁금합니다. 어디쯤에 와 있을지, 지금이 이쯤일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곧 하락을 봐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에 기대서 그동안 지난 연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반도체 섹터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부터 달리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을 기회로 봐야 될지 참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업황의 회복에 그동안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회복의 속도와 회복의 강도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TSMC나 ASML이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주길 바라고 있는 단계인 거죠. 회복의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와야지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있을 TSMC나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AI 패러다임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이 탄탄한 스토리의 업황 회복 실적 개선 요 숫자들의 반응을 보였다면 지금은 명확하게 실적과 섹터의 상승 기울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위의 이야기와 동일할 수 있는데요. 업사이클이라서 이익 상향 조정되는 것을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올라가는 가파른 기울기가 이 정도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 업사이드의 여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상승 탄력의 둔화로 인해서 섹터의 상승 탄력 둔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의 하이닉스의 하락을 조금 자극했던 내용이 이거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한 번도 하향 조정된 사례가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다소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죠. 5% 밀려나면서 22만 원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SK 하이닉스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하향폭도 적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꽤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부담이 됩니다. 한마디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려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등장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훼손당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것인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임성우 부장님 그동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렸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어제 나름 괜찮았던 쪽을 들여다보면 부활의 키워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슈, 여기서 K뷰티가 베스트셀러 자리에 많이 차지했다라는 것과 수출 이슈가 부각되면서 어제 화장품 쪽이 나름 한 2주간 떨어지다가 부활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조선기자재 쪽의 부활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트럼프 석유가스 에너지에 대한 부활을 외치고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물동량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 배척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컨테이너선 수주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 건자재 쪽 금리 인하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 거래량이 꽤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 모멘텀을 받고 있죠. 거기에
여기에 원전 금리 인하, 트럼프 각종 테마가 얽혀 있기도 합니다. 건설도 한 일주일 동안은 나름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일지언정 부활의 움직임을 나타내네요. 더 연속성을 띄어서 이게 단기 이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신호탄을 쏜 걸까요? 나름 상한가를 기록한 3인방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이오플로우는 이미 부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오 패치 이슈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올해 170%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또 추가로 30%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차세대 면역 항암 기술 학술지에 게재했다라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어제 30%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JLK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많이 떨어졌었던 이 종목 어제 30% 상승했네요. 상한가 3인방.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키워드가 될지 말지는 봐야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장중 5% 상승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SK이노베이션과 SKENS 흡수합병 공시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SK이노베이션이 6%, SK이노 우선주가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SK 본주 역시나 소폭 오른 채 시간의 흐름을 기록했네요. 주요 섹터 외에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자, 연결고리를 오늘 앞단에 조금 넣어봤습니다. 트럼프가 그 블룸버그 인터뷰 내에서 여러 말들이 지금 해석되고 분석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은 지지한다라는 코멘트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SNS 대표 주자인 메타가 밤사이 5% 정도 빠지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틱톡 지지 이슈, 그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SNS 관련한 종목들, 광고 종목들 넣어봤으니까요.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측에서 미국이 대중국 거래를 지속하면 무역 제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트럼프 이슈였다면 이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의 말에 의해서 이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ASML이나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이 계속해서 중국에 수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우리 또한 무역 제한을 강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론된 게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인데요. 미국산 소재, 부품, 기술, 소프트웨어 어떤 것이라도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미국 외 국가에게는 까다로운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센티를 한 번 더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콜라보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좋지 못했네요. 일단 이 이슈로 인해서 콕 집어진 도쿄일렉트론 어제 7% 밀려났고요. ASML도 밤사이 미국에서 12%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통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반도체 공격 이슈가 나오면 국내에서 트레이딩으로 보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자, 어찌됐건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밤사이 뉴욕장 흔들림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칩스법 보조금 효율성 지적, 바이든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이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무려 6% 이상 떨어뜨렸습니다. 엔비디아, ASML, TSMC 모두 이것으로 인해서 6, 12, 8% 급락의 흐름이 진행됐고요. 당연히 이런 흐름은 나스닥 등에 좋지 못했겠죠. 나스닥이 2.7%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트럼프 이슈가 부각되더라도 나름 잠잠했었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오늘은 폭등했다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AI, 이것에 집중 투자했던 투자자들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좀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좀 공포를 자극하는 내용이 같이 나오기도 했네요. 자, 그런 가운데 매파였던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 지표가 좀 예상보다 좋았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시작했다가 이 연준 이사의 발언, 뉴욕 연은 총재 발언 등으로 인해서 금리는 일단 다시 하락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거기다 달러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의 블룸버그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 중 또 한 구절이 이슈가 됩니다. 트럼프가 큰 통화 문제 있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엔과 위안화의 약세를 지적하고 있는 거겠죠. 그와 맞물려서 일본에서는 엔저에 좀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엔화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 영향 속에 달러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나스닥과 S&P 500은 이렇게 낙폭을 좀 키웠는데 비해서 다우지수는 또다시 올라서면서 0.5%, 한마디로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나왔고 비기술주로의 자금 이동이 있었다. 이 현상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종목으로 본다면 일단 큰 종목들 넣어봤어요. 바클레이즈가 테슬라 12%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테슬라 일단 밀려났고요. 일라이릴리도 3.8% 하락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떨어졌죠. 스위스의 로슈가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을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서 후발 경쟁자의 등장, 지금 로슈뿐 아니라 암젠 등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선도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대한 우려 속에 일라이릴리가 3.8% 떨어졌고요. 스위스 로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적응하기 어려운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반을 딱 나눴을 때 빅테크 쪽이 언제나 초록불 위주였는데 지금은 몇 날 며칠째 이쪽의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색깔도 진합니다. 진하다라는 건 상승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급락 눈에 띄고요. 메타, 일라이릴리, 테슬라 그리고 애플까지 같이 흔들리는 모습. 나스닥은 2022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쪽이 가장 눈에 띄게 좋지 못했고요. 인텔만 소폭 오른 채 이 피바다 속에서 그래도 나름의 색깔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반도체 때리기에 나선다면 그래도 인텔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이 계속 강한데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록 그루만, 제너럴 다이내믹스, 트럼프 영향 속에 계속해서 방산 섹터는 요즘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케이블 방송에서 바이든이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서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구체적인 건강상 문제가 불거져서 의사가 그것에 대해 진단을 하게 된다면 재선 출마를 재고려하겠다. 처음으로 이런 목소리가 바이든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만 뒤에 덧붙이기를 아직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불거질수록 트럼프에 대한 색깔이 더 굳혀지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를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어제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쪽을 본다면 바이오 그리고 조선 등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는 트럼프는 거들 뿐이고 금리 인하가 주 키워드라는 점을 함정란 차장님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어제 그래도 나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섹터의 형님들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에서 3% 정도 올라간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자, 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 내에서 패치 쪽에 라파스, 올해 들어서 상승률로는 전체 시장의 1위라고 하는 그 라파스가 어제 이제 또 추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오늘 1일 거래 정지가 들어간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종목이 거래 정지되고 이랬을 때 다른 종목들까지 일단은 조금 잠잠할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장 마감 이후에 셀트리온,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점유율 20%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자원과 제품 이동이 증가하고 있죠. 어제 함정남 차장님도 갈등이 격화될 것을 예고하고 각국에서 미리 어떤 반도체 칩이라던가 물건들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땐 그리고 트럼프가 더 많은 석유 시추가 필요하고 그것을 수출할 의지를 피력했던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물동량 증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조선 섹터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세가 최근에는 가장 좋죠. 잠시 후에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전해드릴 겁니다. 자, 장 마감
이후 저녁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뉴스로 꼽아본다면 이 원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산업부 측에서 체코 정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밤 9시경에 소식이 전달됐죠. 최소 24조에서 최대는 48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의 수출입니다. 팀코리아 한수원이 주 계약을 맡게 되고 설계 이쪽, 주기기 시공, 시공 쪽 시운전 이렇게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분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원전 얘기는 다뤄오기는 했었죠. 단기적으로는 대선 테마와 이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모멘텀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값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는 거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원전은 또 노이즈는 있었습니다. 이 우선협상 대상자 공개를 2주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 거래일에 좀 큰 폭의 흔들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밤에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조금 그 면이 아쉽죠. 2주 후에 발표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와서 조금 뜬금포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러면 2주 후에 발표될 것을 생각해서 좀 매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쉬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오늘 어떻게 이것이 주가 반영을 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올라간다면 분명히 아쉬움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세론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지 아니면 올라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세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원전주가 세론이 나올 만큼 올랐었나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바라카 원전 수주가 있었던 때 어땠었나 당시를 좀 돌아가 보면 2009년도 12월 말경이었습니다. 소식이 나오고 일단 두산중공업 당시에 회사명이 되겠죠. 주가 급등 흐름이 일단 한 달여 정도 진행되긴 했었는데요. 당시 그 이슈 나오고 다음 날 주요 원전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두산그룹주나 플랜트용 피팅 밸브 쪽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주가 강세를 기록했던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 밸류 체인 내에서 이런 건설주, 주요 기자재주 그리고 피팅 밸브 쪽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 성광밴드는 요즘 원전, 건설, 조선에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팅 밸브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주력인 원전주를 체크해야 될지 굳이 지금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인덱스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LG전자인데요. 한국투자에서 오늘 아침 낸 보고서입니다. 기존에는 가전 중심의 성장을 보였던 LG전자 B2C 사업 위주였는데 저성장 국면에서 B2B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 점을 꼽았네요. 과거의 대리 개인용 PC 시장이 침체되자 기업용 PC와 서버, 스토리지 쪽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성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공조 쪽의 모멘텀, 그리고 TV OS 부분의 모멘텀, 전장 쪽의 모멘텀은 다 B2B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나름의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목표가는 LG전자 16만 원을 제시했고요. 분석을 재개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라 일단은 챙겨왔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LG그룹주 많이 짚어봤었는데요. LG전자가 좋은 흐름을 기록할 수 있을지 상황을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세하게 섹터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 많이 다뤘었던 조선주 다시 살펴주신다고요? 네, 조선주 브리핑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또 자료를 다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또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가 슈퍼호황과 트럼프의 효과를 받아가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표주들 보시면요. 삼성중공업 어제 신고가 기록했고요.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미포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대표주들 보시면 연중 저점 대비해서 많게는 70% 정도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형주들 지금 시세를 보더라도 얼마나 업황이 견조한지 올해는 확실히 조선주의 시간이 다시 온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조선주가 잘 가는 데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업황 좋고요. 홍해 사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해상운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이 내년에 해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MSC와 머스크 간의 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규모 선박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선박의 전환이나 노후 선박들 교체 수요 여전히 강하고요. 강달러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래 대금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 기대감 있습니다. 조선주 잘 가니까 조선기자재도 같이 잘 가는데요. STX 중공업이 H현대품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꾸준히 지금 이번 주 내내 관심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사명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어제장에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12% 가까이 올랐고 최근에는 또 이 피팅 쪽이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민영앵커 전해주셨지만 원전 관련해서 건설 쪽에 또 묶이는 쪽이라서 오늘장에 에서의 시세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시세통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신조선시장의 양대 지표, 양과 가격 지표도 충만한 상황입니다. 신영증권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늘 조선 업황하면 딱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연초에는 또 수주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시작을 했다면 반년 만에 그 우려가 싹 지워지는 요즘입니다. 상반기만 보시더라도 그렇겠죠. 2024년의 상반기 발주량이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신조선가 지수 7월 12일 기준으로 187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보면 2008년에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종별로 수주 점유율 보셨을 때도 이 컨테이너 이외에 LNG나 LPG, 탱커 쪽에서 점유율을 잘 쌓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쌓여가는 곡간, 수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컨테이너선 발주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났어서 이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올해 업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수준의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대규모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벌써 41척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021년과 2023년 이외 제외를 하고 2016년 이후에 가장 좋은 수준의 연간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완성기에 진입을 했고 이제 신뢰가 많이 회복이 된 상황에서 조선업체 수주 잔고 늘어나고 여기서 또 살아남은 기자재 업체들의 설비 가동률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보고서 계속 좀 볼 텐데요. 2024년에 한국야드의 확실한 수주 컬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주 대형사들은 모두 LPG선으로 시작이 됐고요.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좀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이쪽에서도 또 발주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은 메이저만 좀 살아남는 추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대 조선소의 수주 금액 정리해 보니까 이미 수주 목표로 했던 것에 그 이상을 기록한 곳들도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달성률이 120% 이상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절반 이상을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목받는 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렴한 에너지 사용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지워가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죠.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중심의 변화가 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화석 연료 투자의 확대가 기대되고요. 그러면 LNG와 LPG의 수출도 늘어나겠죠. LPG선의 호황, 거기다가 암모니아선의 조기 투자로 수주 호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배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기업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SK증권의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의 관심이 기존에 좀 메탄올 쪽이었다면 최근에 다시 또 LNG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린 메탄올의 생산과 가격에 있어서 좀 부담이 돼서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 탄소 부과금 관련해서도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빨간색 메탄올 쪽에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은 연한 주황색이죠. LNG 쪽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발주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건데요. 수주 사이클과 선가, 수주 흐름별로 주요 변수들을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수주 잔고도 높은 상황이고 선가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엔 교보증권 자료입니다. LNG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LNG 수출 많이 늘어나면서 2030년 전까지 견조한 흐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LNG 쪽이 탄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기간으로 봤을 때 이 LPG도 마찬가지로 발주 쪽에서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라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중공업 좀 주목할 필요 있겠는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엔진을 개발합니다. 아직까지 이쪽 시장이 개화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쪽 시장이 또 상용화된다면 선가에 있어서 굉장한 또 격차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가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다 정리해봤는데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잇따라 이 관련한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더라고요. 7월 들어서 증권사 6곳에서 앞서 보셨던 HD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조선부터 방산, 엔진까지 3박자 고루 갖추고 있는데요.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이 신영증권이고요. 23만 원 제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증권사 5곳에서 목표 주가 올렸고요. 마찬가지로 신영증권에서는 15,000원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최선호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최선호주에서는 성광밴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만년 싼 주식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미 실적으로 보여졌고 2분기에는 완전하게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도 올려잡았습니다. 조선 밸류체인은 민영해커가 정리해주신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7월 2일과 17일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조 쪽 앞서 체크해봤던 대형주들 있겠고요. 군함 관련해서도 이렇게 방산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과 피팅 밸브, 설비 구조물이 있는데 최근에 피팅 밸브 쪽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 앞서 시세통에서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수주와 실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신뢰가 많이 회복된 상황에서 조선주, 대형주와 기자재주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다 봐도 괜찮은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모아볼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앵커의 더보기는 어제 오후장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어제 오후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잠하다가 1시 이후부터 거의 2시 다 될 때쯤에 FNF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6%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선제 없고 튀어, 디스커버리이죠. 이 중국 및 동남아 11개국 독점 라이선스 취득했다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도 장기간이고요. FNF가 위너 브라더스와 또 워너 브라더스와 독점 계약 맺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MLB에 이어서 이제 디스커버리도 해외 매출 1조 클럽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인지 실적 악화 우려를 지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많이 튀어 올랐고요. 인디에프는 남북 경협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데 어제 상한가 마감됐고 이외에 나머지 그 의류주들도 다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화장품주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 의류주도 함께 시세 볼 수 있는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말 철저한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임성호 부장님과 함께 다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전략이라고 쓰고 반도체 전략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에도 반도체가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굳건하고 소부장의 흔들림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함께 흔들렸고 하이닉스 낙폭이 꽤 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만의 방위비 부담 이슈 플러스 ASML 여러 가지 요소 등이 맞물렸는데 거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우려까지요. 그러니까 양쪽의 부담을 안고 있어요. 전현직 대통령. 지금 반도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 갖기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1시간을 들여서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만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제 미국 주도의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슈 몇 가지 말씀하신 거 ASML 실적,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 강화, 그다음에 트럼프의 TSMC 좀 까기,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슈는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이슈 먼저 ASML부터 보시면 실적에 문제가 없었어요. 수주가 급증했거든요. 1분기 때 기억하시죠? 수주가 급감하면서 전체적인 우려를 크게 자아냈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려가 될 만한 요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2분기 수주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55억 유로의 수주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지금 그 우려를 좀 없앴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네. 예. 그 대중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미국 주도의 AI 산업 발전이 데미지를 입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국 주도에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죠.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엔비디아도 대중으로 그 AI 칩 수출을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H20이라는 중저가 AI 칩을 중국에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따로 어떤 특별한 규제 얘기 나오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온 얘기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서버 업체들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AI 서버를 가동해서 중국에 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중 규제가 있지만 이 규제를 피해서 혹은 약간 우회하는 방법으로 미국 업체들은 중국에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이어나가고 있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얘기는요. 일단 TSMC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주도하는 AI 산업은 당장 올스탑 됩니다. 이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해놓은 모든 거를 다 일단 까고 봐야 돼요. 예, 지금 그런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칩스 액트, 보조금도 과도하다. 이거 TSMC가 다 가져가고 또 다시 뺏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그 애초에 미국으로의 온쇼어링,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미국 내의 제조업 부흥, 이거를 처음에 강요했던 건 트럼프였어요. 네. 시작이 트럼프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많은 해외 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 짓고 투자, 사실 그때부터 했어요. 미국 기업들도 해외 투자했던 것들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있었지만 해외 기업들도 미국으로 투자. 그거에 바이든 행정부 가서 더 오히려 강화가 됐거든요. 칩스 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맹국들의 미국 내 투자가 TSMC와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대규모로. 이거를 트럼프가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의 지금 캠프의 선거 공약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AI 산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왔죠. 맨해튼 프로젝트 다들 아시죠? 핵무기 개발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AI 산업에 오히려 더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미국 주도 AI 산업은 오히려 순항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가도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슈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사실 지금의 나스닥 급락 그리고 러셀의 급등 이거는 미국 내에서 누적된 포지션이 뭐냐면은요. 그 빅테크에 대한 롱 그리고 고금리에 피해를 받는 중소형주에 대한 숏. 네. 이 포지션이 지난 한 2, 3년간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었습니다. 거의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누적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CPI라든지 물가지표, 경기지표들이 좀 둔화를 가리키면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99%가 넘어갔거든요. 50bp 인하 가능성까지 합치면은요. 그래서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시장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대한 언와인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숏에 대한 커버, 그다음에 롱 포지션 같이 커버
같이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포지션을 없앨 때는. 그래서 나스닥 성장주에 대한 매도, 이게 같이 나오는,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이 네. 포지션의 움직임이 오히려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더 강화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끝물이다, 뭐 어떤 그렇게 데미지가 크게 가해지는 이슈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힘드실 텐데 좀 더 평정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더 사실 수 있는 기회로도 저는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서 이제 브리핑을 보셨을까요? 그 반도체 기울기에서 네. 반도체 섹터가 어디쯤 와 있나에 초반, 중반, 후반 어디로 보십니까? 사이클에서요. 네. 네, 앞서 제가 못 봤는데 사이클에서는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초반이라고 생각해요. 초반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만 봐서도 초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업체들의 가동률이 아직 풀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풀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증설이 이어지고 이래야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이클이 정점을 맞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가동률도 풀이 아니고요. 그리고 반도체만 보면 그런데 AI 산업이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요, 더구나 극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주식들이 뭐 일부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사이클 굉장히 초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본질이 훼손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일단 처음에 던져주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답변을 내려주셨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업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주셨는데요. 앞서 헤지펀드 그 포지션 정리 과정은 뭐 당연히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러면 섹터 상승에는 순항할 거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포지션의 언와인딩이 언제까지 얼마나의 수준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빅테크들 실적이 TSMC도 이제 오늘 나오지만 네. TSMC 월별로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좀 대충 알고 있겠죠. 알죠.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가이던스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가 벌써 양산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반도체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의 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내용이었지만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의견은 짚고 가겠습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캔, 샘CNS, 오로스테크놀로지 등등인데 이들에 대해서 모조리 다 보유 의견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유 전부 다 의견. 보유 네네. 의견. 그중에서 그러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좀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사실 다들 뭐 제가 지금도 다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일단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말 엄청난 애정을 드러내고 계신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섹터 가기 전에 저희 하나만요. 원전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 의견 주셨던 것도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원전이 밤 9시에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을 전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뭐 세론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지적 플러스 뭐 오른 게 없는데 빠지겠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테크가 또 굉장히 안 좋은 센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됐고, 그리고 최근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표가 오히려 2주 뒤로 연장될 것처럼 나오다가 갑자기 네. 이제 나온 거라서 또 서프라이즈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강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리스크 오프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이게 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를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원전주 오늘 급등할 때 조금 뭐 차익을 조금 챙기시고 반도체 급락할 때 조금 우량주들을 조금 매수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각 섹터에 대한 이제 흐름을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플러스 앞으로의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의 시각을 주시긴 하셨네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바는 다른 개별 종목들 강세 속에서 바이오 내에서 정말 철저하게 좀 못 갔던 종목군이었습니다. 최근엔 특히나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한 몇 거래일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부터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좀 편한 대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평정심을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불편하시죠. 근데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나 바이든이 모두가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 바이오 시밀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공통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좀 비만 치료제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지금 모멘텀이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대안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이슈가 한번 뭐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좀 한번 우려가 있었지만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하원 모두가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 네. 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뭐 단독으로 그 법안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원에서 다시 상정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종목으로도 관련해서 ST팜을 네. 이제 부장님의 픽으로 소개해 주시네요. ST팜 그 중에 눈에 띄는 이유는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 이제 CDMO 업체 중에 한 업체고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큰 업체지만 ST팜도 그 생물보안법에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입니다. 일단 우시앱텍의 자회사가 올리고 치료제의 그 원료 의약품을 주로 하는 4대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그 업체가 막힐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재도 공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에. 근데 ST팜은 그 4대 업체 중에 유일하게 중간재까지 내재화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업체들한테 중간재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논의 그 이메텔 스타트가 승인을 받아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시작될 거고요. ST팜 입장에서. 내년에는 거의 연간 기준으로 1,000억에 육박하는 ST팜의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업사이드가 계속 많이 남아있는 회사다. 그래서 한 13만 원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원의 목표 주가, 전일 종가가 93,100원 정도였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손절 라인은 74,000원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ST팜을 좀 유망하게 본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오늘 시장과 반도체 흔들림에 좀 주력해서 집중적인 전략을 담아봤습니다. 임성호 부장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